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신문 윤석 기자입니다. 작년에 전체 회의 10번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물론 그 10번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가 거의 줄어든 게 거의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공익위원 재원에 그 10번의 회의 내용이 반영이 된 게 있다면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은 계엄 이후부터 한국노총에 나가다 보니까 그냥 공익위원 자체 회의를 통해 이 재원안을 마련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게 여기에 반영된 게 어떤 부분인지가. 저희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전체 회의를 하면서 노동계의 의견과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했고 이 부분은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했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충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안을 했다. 적용 예시에 보면은 2028년에 이제 62세로 되고 2029년에도 62세로 되어 있는데 왜 61세로 안 하고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62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일단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되기 때문에 거기와 맞추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예시에서 보시는 대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근로자도 근로자지만 기업에게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할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한 5년, 6년 동안의 기간에 65세까지 맞추려면 예시적으로 이런 정도의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 과정에서 이제 해당 연도별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일부 조정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은데, 가장 간략히 정리를 해본다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영계의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은 법적 정년 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계속 고용의 의무화라는 것은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계속기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물론 질문하신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동료 근로자들이나 후배 근로자들이 또 일하기 싫어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균형 있게 고려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임금 부분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하면 정년 연장을 가는 게 최우선 순위고요. 저희가 희망하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계속고용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고용 의무는 결국은 재계약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고용 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임금 수준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노사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것은 지나치게 연공이나 연령에 근거해서 높은 임금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한이라고 하겠고요. 하한은 그래도 생산하는 만큼의 이상의 임금은 줘야 될 텐데 그걸 상한과 하한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을 퍼센티지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0세 정년 연장에서 저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인데, 임금 피크제는 사실
임시적인 제도거든요. 그걸 계속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고 정말 그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임금 기준에는 나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적정한 노사 양측이 양보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임금 체계에 대한 마련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경영계 측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계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는 근거가 정년연장이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재고용이라고 하는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논의를 하면서 정년연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명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2016년도에 정년연장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어떤 법적 분쟁, 또 연령차별을 이유로 한 법적 분쟁, 그러니까 정년연장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떤 방법이 굉장히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과거의 정년연장이라고 하는 정년연장의 임금 테크제를 도입한 어떤 방법에 따른 부작용을 시행착오로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재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누구를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거고 임금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자유로 부여되는 것이 원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계속고용이라고 한 이유는 사용자에게 적어도 상대방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을 보장하지는 않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를 희망하는, 계속고용을 희망하는 그런 고령자들을 보편적으로 다 재고용의 대상자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한편 임금과 관련돼서도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대폭 깎는 거,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생산성에 비례한 그런 어떤 임금을 측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박탈감도 막고 또 연령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 문제도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계속고용 의무화시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 내용이 가진 어떤 속성, 의미를 좀 잘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정년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 응용을 반영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오해가 있고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단순한 방법을 채택할 수 없었던 이유, 이런 보충도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자 선정과 관련돼서 포괄적인 사용자에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해당 고령 근로자가 근로의 계속을 희망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료 근로자를 괴롭혀서 중한 징계를 받았다든가 또는 업무 혜택가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든가 또는 사업장 직서를 위반해서 혹시 다른 근로자를 다치게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경우라면 동료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떤 그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좀 꺼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까지를 계속 고용의 대상으로 이렇게 포섭해버리면 굉장히 좀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고용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업 경영상의 이유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명의 정년 퇴직자가 나왔는데 형편상 4명만 계속 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경영 사정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면 잡쉐어링 하듯이 4시간으로 줄여서 가능하면 10명을 다 계속고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계속고용 제도의 원래 취지도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한 거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건들의 불명확성 때문에 법적 분쟁이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은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익위원들께서는 노사가 불참한 가운데 발표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아까처럼 이 문제의 어떤 시급성, 중요성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계엄할까하고 저희가 12월달 전체회의가 중단된 이후에 우스갯소리지만 공의원들께서는 지금 경선회의를 쳐다보기도 싫다고 할 정도로 매주 회의를 해서 강행군을 하셔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동시장, 고령자 노동시장 또 계속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관점에서 마련한 재원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공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